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1월 30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벌써 11월이 끝났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2021년의 마지막 12월이 시작됩니다. 12월 1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여러분들 보시지 마시고요. 좀 귀로 듣기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라디오를 듣는 기분으로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12월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고 올게요. 미국 시장은 반등을 했어요.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우려가 완화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0.68% 반등, 그리고 S&P 500 지수 1.32%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88% 상승을 하면서 15,782선까지 올라섰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4% 상승을 하면서 3,910선,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사상 최고치까지 하루 만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5%대 급등을 했고 마이크론도 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로 5%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술주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오늘 아침에 좀 기대하셨던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국내 증시는 오전에 반짝 상승을 한 이후에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연중 최저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장 마감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시장의 1차적인 좀 하락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오미크론이 경제에 하방 위험을 가하고 인플레이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하면서 그 부분이 좀 시장에 악재로서 작용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게 만약에 악재라고 본다면은 글로벌 환율이라던가 이런 것도 요동을 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하락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5원 하락을 하면서 1187원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MSCI 지수 리밸런싱에 따른 수급 변동성이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매 2월, 5월, 8월, 11월 말에는 MSCI 지수 리밸런싱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에 따른 좀 시장 하락 가능성이 높은 날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어제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요즘에 이제 시장 상황도 워낙 좋지 못하고 또 MSCI 지수 리밸런싱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결제 기준이냐 아니면은 그 말일에 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 8월 달 같은 경우는 또 실제로 8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제 애매해서 잘 몰라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은 또다시 MSCI 지수 리밸런싱에 따른 변동성 하락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작년에도 11월 30일 날 1.6%대 하락을 했고 그 날이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12월 1일부터 갭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1월 11일까지 쭉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좀 기대감이 든다면은 오늘 종가 정도가 저점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가져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조건이 좀 맞으려면은 내일부터 좀 시장이 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그런 뭐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MSCI 지수 리밸런싱에 따른 매도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장중에 또 모더나 CEO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의 낙폭이 더 커졌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현존하는 백신으로는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게 덜 효과적일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모더나 CEO가 발언을 하면서 그런 게 이제 뉴스로 나오면서 시장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1, 2주 정도는 계속 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전염병의 증시 영향력은 어쨌든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에 대해서도 정말 작년 3월 달에도 있었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있었고요. 이제 정말 내성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오미크론이 있다고 해서 지금 어제 정부에서도 거리두기 개편안 이런 거 개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도 사실 지난주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들 다 직장 잘 다니고요. 그래서 경제 이상 없이 돌아가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래서 저는 좀 12월 달에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가져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연봉을 한번 볼게요. 연봉. 자, 연봉을 보면은 2021년도에 2874포인트에서 시작을 했고 3316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윗꼬리를 쭉 달고 오늘 이 음봉 그리고의 모습을 오늘 몸통을 오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연봉을 봤을 때 좀 아쉬움이 묻어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여기서 사실 연봉 자체가 이렇게 밑에서 마감한 적은 거의 없어요. 지금 보시는 연봉을 통해서도 거의 뭐 이렇게 밑에서 마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랫꼬리를 달고 조금 그래도 3000선 정도는 12월 달에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 가져보게 되고요. 월봉을 보면은 5개월 연속으로 음봉이에요. 5개월. 그래서 5개월 연속 음봉 찾아보는데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이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2016년도, 2015년도 요때 4개월 연속 음봉은 있었는데 5개월 연속 음봉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5개월 연속 음봉은 정말 과거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예요.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요때 6개월 연속 음봉 이후에 바닥을 찍고 대세상승장에 돌입을 했었죠. 정말 과거로 13년 전으로 돌아가야지 찾을 수 있는 5개월 연속 음봉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12월 달에 6개월 연속 음봉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정말 다시 한번 바닥 익은 거고 2022년도를 기대해봐도 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적어도 12월 달에는 연말이고 소비 시즌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사실 기업들은 잘 돌아갔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부분, 고배당주들은요 배당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부터 정말 주가가 떨어질 때 고배당주를 모아 나간다면 내년에 배당금이 입금될 때쯤에는 배당도 받고 또 주가도 지금보다는 회복이 되면서 그래도 지금의 우울함을 좀 만회하고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좀 좋지 못하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은 뭐 악재들을 계속 말하더라고요. 오미크론 변이에 따라서 유럽이 봉쇄되고 있고 그러면은 뭐 공급망이 또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을 심화시킬 거고 그래서 뭐 시장이 계속 떨어질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락론자인 거죠. 공급망이 병목 현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또 해소가 될 거고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분명히 3,500포인트까지는 다시 온다. 그거를 생각하면은
기회로 좀 활용을 하자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